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어디? 늑대가 어디 있니? 마을 사람들이 묻자 양치기 소녀는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늑대는 없어요. 뭐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이서부와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동화이긴 하지만 결론이 매우 씁쓸하고 착잡하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몇 번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기만한 양치기는 결국 양들과 함께 늑대에게 잡아먹혔다는 내용입니다. 거짓말로 인한 피해가 거짓말을 한 당사자 한 명에게만 돌아가면 모를 일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게까지 돌아가면 문제가 됩니다. 6월 5일 21대 첫 국회 본회의 개최, 박병석 의장 선출, 박 의장 상임위 선출은 다음에 하자며 산회. 6월 8일 문재인 대통령 박 의장에게 직접 전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니 조속한 원 구성을 해달라 신신당부, 박 의장 12일은 반드시 하겠다고 대답하고 통화 종료. 박 의장 6월 15일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 상임위를 빨리 마무리해달라. 6월 19일 이날은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 6월 22일 마지막 협상을 해라. 반드시 하겠다. 6월 26일 반드시 하겠다. 6월 29일 마지막이다.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 세상의 국민 앞에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명색이 정치인이고 국회의장인데 스스로 공표한 말을 몇 번이나 뒤집는 겁니까? 원구성 날짜를 8일에서 12일로, 12일에서 15일로, 그리고 15일에서 19일, 19일에서부터는 미통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넘긴다고 국회 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단 일탈, 무슨 사찰로 산중을 헤맨다고 사라졌는데도 야당 원내 지도부 공백이라는 납득 안 되는 이유를 대고 국회를 못 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회의 날짜 지정도 않고 보름을 흘려보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더는 기다릴 수 없으셔서 6월 21일에 의장 앞으로 공개서실을 보내 3차 추경안 6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390만 명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간곡이란 표현까지 했겠습니까? 사실 이런 영상까지 만들고는 싶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육선 의원, 자그마치 24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가신 저 사람이 육선이야? 할 정도의 존재감이 그닥 높지 않았던 의원이었기에 그래도 국민이 몰빵해준 뜻을 잘 헤아려 의장놀이가 아닌 제대로 된 의장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장 인선 기준이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인지 아니면 나이, 서열, 관록, 계파, 인맥 등의 기준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열린민주당처럼 국민과 당원이 뽑는 의장도 아니고 민주당 기득권이 본인들의 출세를 위해 추천하는 방식인지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그 사람의 공적 정치적 소신을 듣고 당원이 직접 민주주의 표출을 통해 선출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치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무적 감각도 없으면서 뭘 떠드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정치를 알아 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와 시민이 내는 돈,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 챙겨가시는 의원님들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바라는 것을 챙기고 어떤 사안보다 먼저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란 것쯤은 잘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어렵게 개원되고 나서 지난 한 달간 미통당 분들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국회정보 공개 포털 자료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의 월 평균 급여는 1265만 6640원이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1200여만 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받아 쳐드셨습니까? 이 무더위를 피해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하셨다고요? 신선한 바람 맞으며 암자의 길에 독서하시면서요? 27일 현재 코로나19 전세계 확진자 969만 명, 사망자도 49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국가 179개국, 관광업계는 전멸되고 실업자는 날이 갈수록 양산 중이며 꿈의 직장으로 불리웠던 6개 항공업계는 전부 마이너스 영업 실적에 월급은 반토막 나고 항공사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반직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세상은 셧다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취업준비생들이 인천국제공항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화 관련 불공정을 이야기할 만큼 세상이 험해지고 있습니다. 하기사 이걸 또 로또 당첨되듯 하는 정규직 채용 방식이란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미통당의 기발한 행태에 혀를 찰 뿐입니다. 하늘이 뒤쪽나도 상임위를 마무리하겠다던 사람들의 거짓말로 취준생과 비정규직의 국민끼리 서로를 적대시하게 하는 일까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추경이 통과되어 이러한 코로나 전국에 숨통이라도 튀어 국민들이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이거늘 본인들은 한 일도 없이 1200여만 원이나 넘는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180석을 몰아준 이유는 지난 20대에 보여준 정쟁과 지긋지긋한 정치 노름에 환멸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대로 개혁의 고삐를 당겨 힘차게 21대 국회만큼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또다시 협치란 말로 통합당과 줄다리기식의 지지부진한 국회 일정 및 처리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21대 국회는 검찰개혁, 언론개혁만큼이라도 제대로 완성시키는 첫 국회였음을 평가받는 국회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에 지난 4월 15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긴 행렬도 마다치 않고 묵묵히 투표로 몰빵해준 것입니다.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모인 것입니다. 2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들에게 국회가 점령당해 국회가 실종되면 안 된다는 민주주의 시민들의 결연한 태도가 집권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180표 이상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과반 의석 이상으로 국회 기능을 무조건 작동시켜야 한다는 유권자의 행동이었습니다. 황교안, 나경원이 민생파탄 국민심판, 친문독재 결사항전, 팻말을 들고 군중을 선동할 때 국회는 계엄 휴업이 예사였습니다. 국회는 기능이 아예 죽었고 광화문 레드카펫쇼가 저들의 정치였습니다. 다행히 유권자들은 황교안, 나경원을 국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바뀔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유권자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박병석이 누군지 제대로 몰랐고 국회가 또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당신의 계획이 국민의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의 자세가 야당의 우연의 구성파업에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수장으로서 법 무시하고 떼쓰기로 버티는 야당과 타협과 협치를 중재, 종용하는 것이 국회법 및 입법기관이 가져야 할 자세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띄우기 위해 완장찬 정치인의 권력 욕망으로 국민 유권자의 선택을 쉽게 왜곡하고 법을 어기는 정도의 사람이 의장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 아닌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박병석 의장님, 당신은 지난 2002년 새천년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국민경선으로 노무현이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이인재를 지지하던 동교동계 주류와 손을 잡고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라하고 중도개혁 포럼을 만들어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노무현 후보 사퇴론을 들고 나온 소위 후단협의 선봉에 섰던 분이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셨던 분께서 어떻게 민주당에서 육선이나 하셨는지 그닥 정치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국민들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단어까지 써야 하나 고민되지만 환장할 노릇은 26일 미통당에서 윤미향 의원 의혹과 볼턴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얼굴 두꺼운 자의 회고록을 빌미로 대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상임위장 배분을 한번 잘 상의해보라 여야 원내대표에게 주문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연치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의장께서 미통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주면서 상임위 선출을 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다는 뉴스가 정말 사실인지 그것만큼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장 전부를 독식하더라도 3차 추경처를 위해 강행하기로 결의까지 했으며 전 의원 모두 대기하라는 특명까지 내린 상태였다 합니다. 문제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니 말짱황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밀어붙여도 박 의장이 나몰라라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란 것입니다. 미통당이 지금 대북 문제로 볼턴인가 뭔가를 국감에 불러야 한다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겁니까? 26일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겠다던 박병석 의장께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또 주말간 여야 추가 협상을 주문하며 내일 29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토요일과 주말 동안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은 협상을 통해 법사위장을 2년씩 나눠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미통당은 법사위원장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통합당 분배안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대통령께서 법대로 7월에 출범시키라고 요청하신 공수처는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결말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병석 의장님, 민생을 위해서 강행 돌파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라서 통과되지 못한 개혁안들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21대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현재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박병석 의장 사퇴 청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님, 정치질을 하지 마시고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과 정치인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